안녕하세요. 봄날 튜브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충북 제천시. 이번 영상에서는 꼭 가볼 만한 제천의 여행 명소를 소개하려 합니다. 예전에 충주에서 제천으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 제천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박달재입니다. 트로트 가요 울고 넘는 박달재로 널리 알려진 곳이죠. 과거를 보러 떠난 선비 박달과 그를 기다리는 처녀 금봉의 사랑 이야기가 스며있는 곳이죠. 울고 넘는 박달재 노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해발 450여 미터, 소백 산맥을 가로지르는 박달재는 중부 내륙과 영남을 잇는 주요 교통로였으나 지금은 도로 개설로 옛 명성을 잃었죠. 다음에 소개할 곳은 박달재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국 기독교의 성지입니다. 이곳은 충북 제천시 봉양읍 구악리에 위치한 배론 성지입니다. 배론 성지는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신앙 유적지입니다. 1800년대 초 천주교 박해 때 신자들이 숨어들어 비밀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던 곳이고, 김백원 신부가 사제서품을 받고 귀국한 뒤 1855년 신부 양성을 위해 한국 최초의 임시신학교를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배론 성지의 중심에는 최양업 동아신부 기념성당이 자리 잡고 있죠. 최양업 신부는 김대건 신부에 이어 두 번째로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순교자 황사영 알렉시오의 동상과 함께 기념탑이 세워져 있죠. 천주교 신자였던 그는 천주교 박해가 심해지자 중국 북경에 있는 교회에 당시 상황을 소상히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죠. 그러나 하얀 비단에 기록한 13,384자의 백서는 발각되었고 황사영은 체포되어 결국 순교했습니다. 건물 뒤편에 황사영이 몸을 숨기고 백서를 기록했던 토굴이 있죠. 당시 절박했던 상황이 깨알같은 글씨로 남아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한국 최초의 신학교를 복원해 놓았죠. 박해받던 신도들은 이 작은 초가집안에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곳은 배론 성지 근처에 있는 탁사정입니다. 탁사정은 초나라 구런이 지은 어부사에 맑은 물에 갓근을 씻고 흐린 물에 발을 씻는다는 구절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조선 선조 때 제주 수사를 지낸 이문용이 고향에 해송을 씹으며 팔송이라 불렀는데 1925년 후손이 탁사정으로 이름을 바꿔 지었다고 하죠. 사실 저 아래쪽에서 바라보아야 정자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제천의 대표적인 명소 의림지입니다. 축조 연대는 분명하지 않지만 신라 진흥왕 때 악성 우룩이 개울물을 막아 둑을 만들었다는 설화가 전해집니다. 우룩이 가야금을 연주했다는 곳에 넓은 바위와 우룩정이 있습니다. 낚시꾼들이 자주 찾는 나무 아래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제일 멋지죠. 사만시대 또는 삼국 초기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대의 관계형 수리시설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큽니다. 의림지의 명물 중 하나는 용추 폭포죠. 하지만 이 폭포의 진면목은 밤에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곳은 비룡담인데 의림지 이쪽에 있죠. 저수지 너머에 보이는 유리의 성은 SNS 핫플로 유명합니다. 이곳도 밤에 더 멋지죠. 의림지와 비룡담 두 곳의 야경을 즐기려면 지금처럼 오후에 두 곳을 방문한 다음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해가 지면 다시 두 곳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유리의 성을 만나죠. 밤이 되었습니다. 먼저 으림지입니다. 비룡담입니다. 다음은 청풍호로 이동하여 청풍문화재 단지에 들릅니다. 입장료는 3,000원. 문화재 단지의 규모가 꽤 큽니다. 충주댐 건설로 청풍호가 들어설 때 수물 지역에 있던 각종 문화재와 보존가치가 있는 고택들을 이곳으로 이전하여 복원했죠. 무엇보다 이곳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다음에 소개할 곳은 청풍호반 케이블카. 탑승료는 왕복 18,000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케이블카 중 하나죠. 모노레일을 탈 수도 있습니다. 청풍호반 케이블카의 매력은 아름다운 경관을 360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이죠. 오늘은 날씨가 흐리지만 맑은 날에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환상적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곳은 청풍호반 케이블카 인근에 위치한 정방사입니다. 1차선 도로이니 운전에 주의해야 하죠. 사찰 아래 주차장이 있습니다. 큰 도로에서 정방사까지 2km쯤 되는데 이 길을 걷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사찰을 꼽는다면 정방사도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사찰에서 청풍호를 내다볼 수 있죠. 다음에 소개할 곳은 월악산입니다. 대한민국 명산 중 하나죠. 산행이 어려운 사람들은 방문하기 힘들지만 꼭 한번 올라볼 만한 산이죠. 보더감 코스가 경치는 뛰어나지만 체력이 부담스럽습니다. 충천 지역에서는 소백산 다음으로 높죠. 월악산 주변에서 가볼 만한 몇 곳을 더 소개합니다. 먼저 송계 계곡에 있는 덕주 야영장 피크닉 존입니다. 주차료, 입장료가 모두 무료죠. 깨끗한 화장실과 쓰레기 분리수거장, 그리고 식사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수기인 여름에는 몹시 붐비기 때문에 자리를 확보하려면 서둘러야 하죠. 음식을 미리 준비해서 오는 것이 좋습니다.
계곡에 내려가 물놀이를 즐길 수 있죠. 계곡 건너편에 덕주 야영장이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조금 더 가면 덕주 산성이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삼국이 대치하던 전략적 군사요충지로 신라가 축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강 상류와 소백산맥, 월악산을 잇는 요충지답게 주변 경관이 아름답죠. 바로 앞에 망폭대가 있습니다. 폭포를 바라보는 바위라는 뜻이죠. 가까운 곳에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수정된 것으로 보물 제94호로 지정되어 있죠. 사자빈신사지는 화엄불국정토를 이룬 절터라는 뜻이고 사자처럼 빠르고 용맹한 부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구층석탑 중 지금은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곳은 덕주사입니다. 덕주사는 법주사의 말사로 신라 진평왕 때 창건한 것으로 전하지만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 본래 덕주사는 1.7km 위쪽에 있는 상덕주사에 있었다고 하는데 한국 전쟁 때 소실되어 이곳에 중수했기 때문에 하덕주사로도 불리죠. 인도의 옛 문자인 범자가 새겨진 비석이 있는데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내용의 능엄주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곳은 옥순봉입니다. 옥순봉은 행정구역상 단양에 속한 구단봉과 붙어있고 평소 산행을 하지 않더라도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구단봉입니다. 대한민국의 절경을 꼽으라면 나는 옥순봉과 구단봉을 10손가락 안에 넣을 겁니다. 옥순봉과 구단봉에 오르면 청풍호 위의 그림처럼 펼쳐진 금수산, 가은산, 동산, 신선봉, 말목산, 제비봉 같은 명산들을 한눈에 볼 수 있죠. 옥순봉 정상 옆에 있는 전망대에서 청풍호를 가로지르는 옥순대기와 옥순봉 출렁다리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옥순봉 출렁다리로 갑니다. 입장료는 3,000원입니다. 다른 날 방문했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죠. 이곳은 다리가 정말 출렁거립니다. 다리를 건너면 벌말 쉼터까지 걸어서 다녀올 수 있는데 쉼터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올 수도 있죠. 산과 계곡, 푸른 호수가 있는 곳, 아름다운 제천에 들러보시기 바랍니다.